안녕하세요. 계약 만료 전 이사 2탄입니다. 2탄. 지난번에 보셨던 거랑 이제 약간 좀 내용이 다른데,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일단 상담 사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이제 2년 전세 계약으로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임차인이 이 1년을 살았는데, 그 1년 만에 지방으로 이제 발령이 났대요.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이제 이사를 가야 되니까 이제 집주인한테 이제 계약 해지 통보를 한 거죠. 저 이사가 되니까 뭐 일을 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해지 통보를 했겠죠. 자, 근데 이제 해지 통보를 했는데 뭐 지금까지는 뭐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 그 집주인이 집을 팔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사를 하면 그 뒤에 이제 새 주인이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매매 계약에 들어간 중개보수를 그 임차인한테 부담하라고 이제 집주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되나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약간 법을 좀 봐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공인중개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인중개사법. 네, 공인중개사법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간에 중개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중개보수라는 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라는 거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자격증을 땄으면 공인중개사죠. 근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관청에다가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해요. 이런 사람들이 중개 업무를 할 때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자,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이거를 이제 그림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도표를 그려서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인과관계 부분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그림을 좀 그려 보면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양수인이 있는 거예요. 양수인. 네. 자, 이 양수인하고 임차인의 관계는 지금 현재 없는데, 임대인하고 양수인 간에는 매매계약의 거래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임차인하고 현재 이 집을 나가게 되면 임차인하고 양수인 관계가 없는 거죠. 왜냐면 나갔으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는, 지금 세입자인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했죠.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임차인이니까 이거 돈을 줘야겠나? 이렇게 설사 특약에다가 계약기간 만료 전 퇴실 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금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하고 양수인 간의 거래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매매를 했잖아요. 매매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뭐 집주인이 손해를 봤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입자한테 손해배상의 의미로 중개보수를 청구할 원인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관계상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 세입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즉 임대인과 양수인 간의 매매 거래에 대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굳이 낼 이유가 없는 거죠. 자기는 그 날짜에 맞춰서 이사를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 중개보수 부분을 만약에 빼고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반환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설명을 하겠죠. 임차인이 설명을 좀 해야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공인중개사법이라든지 이런 임대차에 대한 부분을 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 뭐 이거 깎아주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러냐고 하면서 중개보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받고 그냥 나갈 수도 있잖아요. 모르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세가 만약에 1억이었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집을 뭐 한 2억에 팔았다. 중개보수는 법정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좀 해볼게요.
뭐 네이버 형이 가도 나오니까 부동산 수수료 이렇게 수수료 이렇게 치면 여기 이제 나오죠. 주택 매매 거래 이렇게 돼 있고 2억 원 이상 뭐 얼마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밑에서 보면 계산하는 게 나와요. 그 이게 서울에 있냐 어디 있냐에 따라서 주택의 매매 거래를 뭐 예를 들어서 2억 했다. 그러면 얼마냐? 이렇게 나와 0.4네요. 그러면은 80만 원 정도 나오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임차인이 보증금 1억 들어와 있는데 80만 원을 빼고 그럼 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빼서 1억에서 80만 원을 빼고 임대인이 돈을 줬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어떨 것이냐 이 얘기죠. 이럴 때 이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어디 있을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 검색을 좀 해보면 밑에가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자, 여기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사정 고려해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증금에 대한 분쟁 이런 거 보증금이나 반환에 대한 분쟁이잖아요. 지금 해당하는 내용이 요거를 심의 조정한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의뢰를 해요.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상황이 난 빨리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돈을 안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일단 그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나중에 여기 이제 들어가서 신청을 해가지고 조정위원회 분쟁 여기 이제 그 조정 절차를 신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 수수료 매매에 대한 부동산 수수료는 원인 관계가 없으므로 임차인한테 지급하라고 만약에 여기서 결정을 하면 지급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은 그 법적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이제 본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정상적으로 이제 나가시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이제 그 현업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임차인은 항상 뭐 약자 입장으로 보통 생각을 하세요. 근데 사실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임차인한테 많이 유리하게 돼 있긴 하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들을 잘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이제 돌아다니는 얘기로만 결정을 하면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지금 제가 이제 지난번에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되는 요건에 대해서 임차인 입장에서 중개보수를 내지 않아도 되는 요건에 대해서도 저번에 한번 방송을 했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방송을 했던 건데 쭉 보다 보니까 요 내용이 좀 재밌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하셔가지고 또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또 그러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화질 좋은 걸로 보세요. 오른쪽 위에 화면에 그 고화질 부분이 있으니까 선택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